네, 안녕하세요.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. 예, 느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근데 요번 컨텐츠에서 느바 승부 예측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. 요번 컨텐츠에서는 느바 이번 시즌의 그런 초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대시보드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대시보드 내에서 그 데이터를 보는 방법, 네,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느바가 지금 제가 아직은 승부 예측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뭐 이렇게 팀별로 뭐 4경기 정도가 4-5경기 정도밖에 안 치렀습니다. 뭐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홈 5경기, 원정 5경기 이렇게 쪼개지질 않았어요, 상황이. 그래서 우선 저는 방구석에서 숫자만 그냥 맞추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. 11월 1일 경기부터는 예, 요 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그 전에 조금 좀 점검해 볼 부분 잠깐 좀 점검해 보고 같이 알면은 좋을 것 같은 부분, 네, 이런 부분들 잠깐 좀 짚어 보려고 요 영상 컨텐츠 만들게 됐습니다. 우선은 순위를 잠깐 좀 알아볼 텐데요. 골스가 지금 전승으로 네. 뭐 1등을 하고 있고 뭐 유타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미네소타라든지 세크라 네, 요런 팀들의 좀 약진이 상당히 좀 이색적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 시즌에 미네소타가 풀 전력으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거의 꼴찌에 왔다 갔다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네소타도 뭐 좋은 자원들이 많죠. 그리고 요번에 뭐 베벌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세크라 같은 케이스가 지금 조금은 좀 의문입니다. 그리고 좀 얘네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레이커스랑 피닉스 네, 요 정도가 되고요. 클리퍼스는 뭐 레너드 없는 자리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서부 순위를 알아봤고 자, 이제 동부 순위입니다. 동부는요. 네, 시카고. 야, 전승으로 4위입니다. 시카고 약간 좀 믿었습니다. 그리고 샬럿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뉴욕, 마이애미. 그리고 뭐 미러키 같은 케이스는 뭐 3승 2패로 좀 중간에 있는데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팀이고요. 약간 필라델피아가 전 벤시몬스 저는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체 필라델피아가 전 제일 무서운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벤 시몬스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여하는 바는 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수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드라이브 앤 킥으로 이어주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뭐 이런 부분 벤 시몬스가 빠지면서 좀 이렇게 9위에 랭크가 됐고 브루클린이랑 보스턴 네, 이런 쪽도 조금은 좀 의문입니다. 뭐 브루클린은 어빙 하나 빠졌다고 여기까지 왔나?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간단하게 순위를 좀 살펴봤고요. 요번에는 초반에 대한 그런 흐름, 초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요게 아니고 네, 요 부분입니다. 자, 초반 흐름 지금 제가 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 딱 이제 느바가 한 64경기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. 네, 64경기 정도 진행이 됐고 이 데이터는 최근 5시즌 데이터를 좀 비교한 겁니다. 2017-18 시즌부터 네, 2021-2022 시즌에는 네, 64경기만 취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골든 스테이츠처럼 이제 3점이 터지는 그 전성 시대가 되면서 느바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보시면 아시다시피 17-18 시즌에는 평균 득점, 팀별 평균 득점이 106점이었어요. 근데 이제 모든 팀들이 막 3점을 다 던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112점까지 득점이 올라갔습니다. 그러다가 2021-22 시즌에서는 108점으로 4점 정도 떨어졌어요. 이런 부분들은 언어바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바 하실 때 조금은 좀 체크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근데 저는 시즌 초반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잡빙이라든지 뒷빙 이 금지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점수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자유투율도 떨어지고요. 네, 야투율도 다 떨어졌습니다. 전반적으로. 네, 그리고 3점도 다 떨어졌어요. 그리고 EFF는 당연히 떨어졌고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보니까 뭐 이런 결과로 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팀별로 잡빙 뒷빙을 잘 뜯으면서 뭐 제임스 같은 선수죠. 뭐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못하게 됐고 그리고
그런 잡빙 뒷빙, 잡빙을 잘 뜯는 선수들이 계속 잡빙을 뜯으면서 자유투율도 올라갔는데, 예, 요번 시즌에는 그러지 못한 결과값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. 네.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보면은 리바운드는 좀 올라갔습니다. 리바운드는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이번 시즌이 리바운드가 좀 높고요. 그리고 뭐 스틸도 괜찮고,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더 이렇게 허슬들이 좀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, 허슬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시즌 초반이라서 에너지가 넘치는 부분들이 스탯에 반영된 건지, 네, 이런 부분 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턴오버는, 예, 턴오버는 지금 뭐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높은데, 뭐 웨스트브룩이 이 턴오버 증거에 가장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요 팀별 득점 순위인데요. 득점은 뭐 샬럿이 지금 평균 득점이 제일 높고, 그다음에 뉴욕이 물론 이거 연장 2번을 치러 갖고 그 점수가 여기 들어가서 좀 평균값이 올라갔는데, 그래도 뉴욕이 원래 지독한 저득점의 팀이었는데, 뉴욕이 좀 많이 올라갔고,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전에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, 득점을 많이 넣는 팀이라고 꼭 굳이 승리랑 그게 비례를 하지 않습니다. 네. 오히려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실점입니다. 실점이 적은 틈일수록 승리가 높더라고요, 보니까요. 그래서 득점은 그냥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시면은 뭐 보스턴이라든지 뭐 레이커스, 미러키, 뭐 인디애나 뭐 이런 팀들이 막 상위에 포진되어 있잖아요. 득점은 팀 순위라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랑은 조금은 좀 거리감이 있고, 오히려 실점이 낮은 팀, 실점이 낮은 팀들이 보면은, 네, 상위에 랭크가 되어야 되는데, 토론토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클리브랜드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보통은 실점이 낮은 팀들이 승리 기여도가 되게 높거든요. 그래서 마이애미, 시카고, 애틀란타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, 뭐 아직 표본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갑자기 토론토랑 클리브랜드가 나오면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EFF, 이전 시즌에 보면은 EFF가 높은데 승리를 못하는 팀 3개가 있었어요, 대표적으로. 시카고라든지 인디애나, 뉴올리언스 뭐 이런 팀이었는데, EFF는 전반적으로 승리 기여도가 좀 이렇게 많이 비례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샬럿, 골스, 어, 닉스, 샌안토니오가 갑자기 샌안토니오랑 보스턴이 또 EFF 상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갑자기 또 망설여지네요. 멤피스라든지 이렇게 이런 팀들은 뭐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초반 시즌 득점에 대한 분포라든지 뭐 실점에 대한 분포, 그리고 최근 5년도에 그런 득점 뭐 포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, 제가 요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, 보시면은 이전 시즌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하기 2를 하면은 평균 득점이 224점이 넘었었습니다. 전 시즌에서는요. 근데 올 시즌 같은 케이스는 뭐 곱하기 2 하면은 216점 정도가 양 팀의 평균 득점 언어바 기준점이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요 데이터는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대시보드인데요. 대시보드를 제가 뭐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올린 적이 있어요. 대시보드를 세 개의 시트로 구성을 했다. PC에서 보시면은 그 시트가 밑으로 나와 있고, 모바일에서 보시면 아마 상단에 나와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걸 갖고서 뭐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만들거나 대시보드를 공유하거나 뭐 이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, 오늘 처음으로 대시보드 공유 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. 아직까지는 그냥 방구석에서 토니볼 혼자서 그냥 숫자 맞추기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고, 저도 그냥 궁금한 경기들 있잖아요. 요거 좀 빗경기인 것 같은데, 이런 부분 그냥 혼자서 이렇게 꼽아갖고 숫자 맞추기 하고 있는데, 오늘은 뭐 다 맞았습니다. 오늘은 뭐 운이 좋았는지 뭐였는지, 요거는 보면은 마이애미랑 브루클린이랑 동률이 나왔는데, 마이애미 4.5 얹혀갖고 적중을 했고, 보스턴 워싱턴이 5점 정도가 높았습니다. 근데 워싱턴이 또 프렌을 받아갖고 요거 워싱턴으로 올려서 적중을 했고, 포틀랜드 멤피스는 차이가 좀 크게 났습니다. 13.5 대 2.5. 그래서 요거는
포틀랜드 마인으로 해서 뭐 세 개를 다 적중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뭐 이렇게 적중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금은 데이터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, 이런 부분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숫자 놀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내일은 네, 제가 지금 28일 밤에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워싱턴, 애틀란타, 시카고, 뉴욕, 골스, 멤피스 이렇게 세 개를 해봤는데 네, 그냥 요거는 뭐 워싱턴이 좀 더 좋게 나왔어요. 그래서 워싱턴 1.5. 근데 문제는 디니디가 GTD 상태고 또 시카고는 잭 라빈이 GTD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시카고랑 뉴욕은 동타가 나와서 그냥 뉴욕에다가 플러스 얹혀갖고 갔고 그리고 골스랑 멤피스는요, 뭐 골스 사이드가 나왔습니다. 그래갖고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봤고,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네, 이렇게 좀 보진 않을 겁니다. 근데 형식은 전년도랑 똑같습니다. 뭐 홈과 원정 경기 5경기씩 해서 요 승부 예측 했고 그리고 맞대결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최근 5경기 네, 최근 5경기 스탯 갖고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느바는 이 대시보드 상에는 최대한 많은 경기를 이렇게 담을 텐데 영상에서는 뭐 시간 관계상 딱 4경기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자, 요거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는 지난 시즌이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예,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이 두 번째 시트를 딱 누르시면은요. 자, 백투백이 나옵니다. 예, 30개 팀의 전체 일정에 백투백 치르는 날들입니다. 여기에 있는 날짜들이 다 백투백 치르는 날짜들이고 여기에는 백투백 승률, 백투백 승리수, 백투백 경기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직 뭐 브루클린은 29일 날 첫 번째 백투백을 치러요.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한 번씩밖에 백투백을 안 치렀기 때문에 뭐 1승 한 번 치러서 한 번 이겼으면은 뭐 백투백 승률 100%고 한 번 치러서 졌으면 지금은 0%입니다. 근데 백투백에 대한 지표는요. 한 5회차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네, 요거를 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지난 시즌에 후반기 때 백투백이 영향이 되게 크게 미쳤는데 그거를 안 했다가 후반기 개막하고 첫 주에 그냥 완전히 다 망해갖고 제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백투백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. 자, 제가 백투백 일정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리마크를 한 데가 있어요. 여기가 보면은 백투백 일정이 많으면서 경기 수를 좀 집중적으로 치르는 이 구간입니다. 팀별로. 그래서 이 구간에는 조금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니까 댈러스는 이 구간이 좀 많네요. 네, 댈러스가 백투백 일정이 조금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시카고는 이제 11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좀 백투백을 치르게 되고 여기는 어디죠? 골스는 일정이 나쁘지 않네요. 네, 클레이 탐슨이 12월 말에 돌아오니까 그때 좀 여유가 있어지겠죠. 근데 이 말에 백투백을 촥 치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휴스턴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은 미네소타 초반에 좀 경기 일정이 몰리고 올랜도는 되게 깁니다.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가 백투백이 좀 많이 몰려 있네요. 네, 이때 좀 많이 좀 빡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. 포틀랜드도 시즌 초반, 피닉스도 시즌 초반에 백투백이 좀 몰려 있습니다. 그리고 워싱턴은 네, 말미에 쭈루루루룩 좀 3월 중순 이후부터 좀 힘든 일정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백투백을 치르는 날마다 계속 하나씩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 놓을 테니까요. 뭐 대시보드 공유되시는 분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, 그리고 팀별 선수의 1, 2, 3 옵션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. 보통은 뭐 주말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팀별로 지금 1옵션, 2옵션, 3옵션이 누군지 그리고 1, 2, 3옵션이 이렇게 막 빠지게 되면은 제가 이 대시보드 어딨죠? 대시보드 점수를 그 부분을 다 빠진 걸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일 같은 케이스는요. 디니딘이 GTD고 잭라빈이 GTD인데 네, 이런 부분들 다 점수에 반영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로트와이어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이 회색 GTD부터는 네, 아웃은 아예 빼버리고 회색 GTD가
좀 녹색 GTD가 있고 회색 GTD가 있는데 회색 GTD가 반반이거든요. 확률이 토스업이라고 해서. 근데 이렇게 회색 GTD 나오면은 그냥 그 선수는 빼버리고 계산을 합니다. 그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. 네, 그랬다가 만약에 그 선수가 나와서 도움이 되면은 뭐 추가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도 있겠죠. 네, 근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거는 내일 경기에서는 네, 잭라빈이 지금 회색 GTD라서 잭라빈 뺀 수치입니다. 근데 만약에 잭라빈이 나오면은 또 예,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자, 팀별 선수 옵션에서 예, 제가 요거 1, 2, 3 옵션의 기준은 24분 게임당 24분 이상을 뛰고 예, 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URL에다가는 지금 네, ESPN 기준으로 현재 팀별로 누가 1옵션, 2옵션, 3옵션이다. 뭐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지금 요거는 브루클린의 1, 2, 3옵션인데 좀 변동이 있었나 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퍼 기준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고 네, 24분 이상 뛴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, 보시면은 듀란트가 뭐 1옵션이고요. 제임스 하든 그리고 패티 밀스. 제임스 하든이 2옵션, 그리고 패티 밀스가 3옵션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번에 대시보드는요. 뭐 이렇게 TBS 값을 나타내는 것, 그리고 백투백에 대한 일정 데이터, 그리고 팀별로 네, 선수 옵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29일 날은 그냥 이렇게 제가 방구석에서 혼자 맞추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방구석에서 혼자 맞추는 거는 이렇게 한 두세 경기씩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, 뭐 일요일 한 두 번 정도 더 이렇게 진행을 하고 11월 1일 경기부터는 네,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영상도 제가 영상 컨텐츠도 만들면서 네,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하게 토니볼 요번 시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. 그리고 시즌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숫자의 변화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. 자, 항상 토니볼과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.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